지금도 역시 내 일생의 하나의 그 못 이룬 꿈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지금이라도 비록 공소시효는 지냈지만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제보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어떤 개인적인 예, 한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비록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 예. 반드시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이미 퇴임한 그 형사로서의 하나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김 교수께서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 세 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화성 연살인 사건은 이제 정확하게 86년 9월부터 오케이. 91년 4월 사이에 일어난 3월. 사건이에요. 예. 첫 번째 사건이 1차 사건이 보니까 이모 씨라고 71세 되신 여성분인데 9월 19일 날 오후 2시경에 화성군 태안읍 안영리 소재 염모모 씨 그 소유의 목초밭에서 그 성추행 당한 뒤에 사망한 변사체로 이렇게 발견이 된 사건인데 하의를 벗겨서 없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X자로 꺾어놨어요. 오케이 그거 내가 네, 얘기할게요. 이 범인이 상당 기간 그 이완이 그 노파 옆에 있었다는 그게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즉 소위 그 성폭행을 하고 그 이 억지로 그 다리를 이게 자꾸 반항을 하니까 반항을 하고 노인이지만 반항을 하니까 다리를 X자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껴놓고 그렇게 강제로 상체를 압박을 하니까 토했어. 예, 예. 많이 토하고 토물이 옆에 있었고 소사물이 있었고요. 예. 그 상태로 이미 이제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노인이다 보니까. 예, 예. 근데 그 상태로 상당 기간 있어가지고 사체가 그렇게 경직이 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 기간. 예. 바로 놓으면은 숨이 붙어 있을 때 놓으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풀죠. 편하게. 근데 이미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걸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X자로 그래서 경직이 이루어진 거다. 그때도 유류물은 있었습니다. 지렉 채취했고요, 위내용물하고 보자기 3개, 뭐 배지밀 1병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강간 확인은 불능이었다고 이렇게 그 공식 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강간 그건 불능이고 불능인 이유는 예, 예. 그 치렉 채취가 안 됐어요, 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채취가 안 됐지만 그러나 정황상 그건 빨가 벗겨서 사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그 노인들 상대로 성폭행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건가 생각해봤을 적에 그런 놈은 이런 자세에서도 성폭행을 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성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놈은 분명한 거는 목적이 성범죄가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를 안 따지지 않습니까? 71세에서부터 14살까지 구분하지 않고 범행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제가 이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범인이 흉기를 들고 온 거는 2차 사건 때 그 머리에 그 드라이버로 공격한 거. 박 사건 때. 그때 예. 유일하게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해서 적자섬을 꾹꾹 찌르는 흔적이 있다. 예. 그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범인은 이 전 사건을 봤을 적에 날카로운 흉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없지요. 그 사건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행 도구 자체를 전부 다 피해자의 옷가지라든지 그렇지. 유류품으로 그렇지. 범행을 했던 거고요. 2차 사건이 이제 선배님 박기 사건이잖아요. 예. 25살입니다. 86년 10월 20일 밤 10시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나온 이후에 이제 행방불명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체로 발견된 거는 23일 날입니다. 3일 뒤에 오후 2시 50분경에 화성 태안읍 진안리 832번지 농수로에서 시멘트 구조물이네요. 그 안에서 완전 나체 상태로 유기가 돼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 사각형 형태의 그 시멘트로 돼 있는 그 농수로가 맞죠. 맞아요. 이게 저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이때는 이제 액살이 명백한 것 같고 뭐 이 설돌출, 예. 이 설돌출은 조금 있었는데 심하게는 안 나와 있었고요. 무릎하고 발등, 손등 보니까 좀 끌려당기면서 쓸린 그런 자국이 현저하게 좀 있었다. 여기에서도 정액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액 반응. 정액 반응. 그런데 혈액형은 이때는 판정 불능이었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때는 이때 우유팩과 예, 또 우유팩. 이런 데서 타액 검출됐는데 예. 그 타액이 B형이었고 예. 모발 6번이 발견됐고 예. 그중에 이제 피해자 자신이 O형인데 그 중에서도 O형도 있었고 예. 또 담배꽁초 하나도 B형이 검출됐다. 그래서 이제 이 정액 반응으로 한 게 아니라 담배꽁초라든지 그 현장에 이제 범인이 유리한 걸로 보이는 그런 물건에서 B형이라는 그 혈액형을 맞아요. 도출한 것이죠. 맞아요. 예, 이게 이제 2차 사건이고요. 이제 3차 사건이 일어난 거는 86년 12월 12일입니다. 오케이. 예, 12월 12일 밤 9시경에 안녕리에 거주하는 이제 권 씨인데 종업원입니다. 26살 먹은 사람이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이태리 제과점 앞노상에서 버스를 승차를 했고요. 그 이제 귀가하기 위해서 탄 거죠. 그리고 밤 11시에 이제 행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됐어요. 이듬해입니다. 그 이듬해 87년 4월 23일이에요. 131일 만에. 132일입니다. 아유 선배님 그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87년 4월 24일 3일 오후 2시경에 안녕리에 있는 화신기업이라고 화신기업 그 원료창고 옆에 그 축대에서 이 하인은 네이로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팬티를 이때부터 뒤집어 씌웁니다. 얼굴에다. 교살을 했고요. 완전 나체 상태로 좀 부패가 많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옷하고 잡초로 덮인 채 추행당한 채 발견이 됐고요. 여기서는 정액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근데 판정 불능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사건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장갑이 발견되고 예, 목장갑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 그건 여자가 목장갑 가지고 다닐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 살인범이 그걸 끼고 있었을 것이다. 목장갑에서 이물질은 불검출입니다. 검출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이 목장갑은 어쨌든 피해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묻혀 있어요. 같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범인 것이다. 그걸로 흙을 파가지고 예. 완전히 그 피해자를 덮었거든. 예. 덮었는데 축대 밑에 물이 내려가는 이게 파인데야. 예. 그러니까 그 이듬해 발견됐을 적에는 그 땅 주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삽을 가지고 그 물골을 들라다 보니까 삽으로 이게 따뜨다 보니까 거기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아하. 푹푹 들어가니까 물컹물컹하니. 네. 그래서 이상해서 자꾸 해보니까 사체가 나온 사례인데 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원체 부패가 돼가지고 예. 원래 기대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도 뭐 부검 결과는 시체가 상당히 부패돼 가지고 부검 못한 거로 나왔고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선배님 팬티를 얼굴에 씌운 게 오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건으로 분류가 안 되고 내 책에만 나왔었지만은 예. 살아있는 생존자가 나옵니다. 3차와 4차 사건 예. 사이에 그 소문을 들었어요. 살아있는 생존자가 하나 있다더라. 그걸 밝혀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암암님이 우리가 모르게 만나서 여기에서 예. 범인의 수법과 예. 또 범인의 그 범행 양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내용을 좀 설명해 보자면은 이가 당하기 이틀 전에 거의 비슷한 시간인데 예. 이분이 교인으로서 성경책이 든 가방을 들고 가다가 보는데 누가 인기척이 뒤에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돌아다 보니까 갑자기 어두우니까 사람은 잘 모르고 손이 와서 목을 딱 감고서 질질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약 150 내지 200m를 끌려가서 예. 범행을 당했는데 똑같아. 거들을 벗겨서 그 여자분 얼굴을 씌웠고 거들을 벗기고 또 그
약 그건 처음 나오는 사건입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건 가급적 얘기를 안 했다고. 왜 서로 신사 협정을 맺었으니까. 그 여자분 스타킹을 벗겨서 뒤로 손을 묶고 결박한 거. 그리고서 또 하나를 재갈을 물렸어 한쪽으로는. 양말 똑같습니다. 한쪽.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놈 성격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 예. 그때 이제 상황을 상세히 들은 바로는 범인이 거들을 씌웠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마디로 성폭행을 해요. 근데 이 거들이 그 당시 그분이 한 40대 후반이었어. 예, 맞습니다. 예. 거들을 씌웠는데 거들이 너무 오래 입다 보니까 몸이 뚱뚱하고 네. 고무줄이 느슨해가지고 이제 막 이게 이제 왜 잔디 아픈 데서 이거 아프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넘쳤어 머리 위로 이마 벗겨져가지고 보니까 범인을 이제 보게 된 거야. 딱 마주친 거죠. 그때는 범인이 이미 자기 볼 일을 끝내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18 하면서 침을 탁탁탁 뱉고 그대로 응용을 해보자. 야, 아니나 너 아까 가방 가지고 있었지 않았냐? 맞아요. 당신 나 끌고 온 그 저기도 그 길에 놓쳤다. 그러니까 거기 돈 있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있었어. 요건 여기다가 이거 안 했지만은 그건 수사진들이 아주 그걸 최대의 무기로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게 안 돌아.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시발 좀 얻기만 해봐. 갔어. 갔는데 뭐 다른 데서는 이제 그걸로 그 여자가 도망간 걸로 알지만 이 여자는 그때까지 겁이 나서 꼼짝 못 하고 있죠, 뭐 여자. 찾으면 살려주겠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갔더니 야 시발년아 없어. 어디 있어 이년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가 못 찾은 거지. 시발년 얻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다시 갔어. 그때 그 여자분이 진짜 이 몸을 옆으로 그 언덕 위에 논두개니까 이렇게 한 바퀴 굴러면 낮은 자리가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묶인 채 불만 보고 튄 거야. 죽기 살기로 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인은 이쪽으로 가방을 찾으러 가는데 여기 반대로 이쪽으로 불 붙고 어두워서 한 5m만 넘어도 사람이 안 보여. 깜깜한. 그 여자는 불빛만 보고 가고 이놈은 저쪽으로 가고. 아마 도망가는 발자국 들었을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고. 못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 찾으러 갔다가 잘못해서 잡힐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자가 불빛을 보고 가가지고 그 동네 어느 집에 들어갔다면서요. 그 문을 두들고 그냥 그 집주인 나와가지고 그 결박 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최초로 범인의 윤곽이 나타난 게 그 장면이었다. 그때 보니까 그 당시 범인이 비록 어둡지만은 25세가량 얼굴 갸름하고 머리가 방위병 정도 됐더라. 스포츠 머리더라. 스포츠형. 그리고 몸이 비교적 호리호리고 애띠 보이더라. 나중에 선배님 그게 몽타주 작성할 때 참고가 됩니까? 그거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7차 사건. 7사 사건의 저 강원식이 그 돌아가셨더라고요. 엄양 진술고 같이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버스 안내양. 여기서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손이 부드럽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목격자가 얘기했다는데 아니에요? 손은 누가 만져본 사람도 없고 없어. 손을 누가 봐요. 얼굴 보기도 힘든데 손 본 사람도 그렇고 유일하게 범인과 대화를 하고 온 것은 이따가 얘기는 7차 사건 때 버스 기사하고 17km를 오면서 운전수가 있고 옆에 본네트가 있잖아요. 왜? 옛날에는 본네트 있었습니다. 본네트 옆에 의자가 2개 있어. 그 의자 2개 중에 한 대 앉아가지고 그놈하고 대화를 4번에 걸쳐서 했어. 그때 유일하게 손을 보고 담뱃불을 붙여주고 그래서 근데 그 강원에 의해서 나온 얘기도 손 부드럽다는 얘기 나온 일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4차로 일단 가겠습니다, 선배님. 오케이.
4차 사건은 들깨단, 들깨단 속에. 5차 사건 집더미 사이에서 6차 사건은 솔까지 딴 사이코패스. 4차 사건은 86년 12월 14일 날 12시경에 86년 12월 14일 12시경에 정남면 관악리에 사는 관악리 피해자 이모 씨 21살 먹었고 그 당시에 그 섬유회사 사원이었었어요. 휴가 중에 행불이 됐고요. 발견은 이것도 꽤 됐습니다. 21일 날 난 12시 30분경에 관악리에 있는 수로 옆 뚝에서 뚝. 거기에서 이제 추행당한 흔적이 있는 들깨단, 들깨단 속에.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좀 선배님 좀 심각합니다. 그 보니까 요게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죠. 예. 이 양이 버스에서 내리는 그 시간은 막 버스인데 막 그러니까 함께 버스에 탔던 사람이 의사 증언이 돼요. 증언 됩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리고 함께는 안 갔지만 뒤에 오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안 오니까 집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 분명히 내린 시간이 나오고 같이 내렸군요. 그러니까 내렸는데 그 사람들 먼저 가고 앞서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가족이 집에서 안 들으니까 이곳저곳 전화도 막 해보고 그때는 이미 몇 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겁났겠죠. 찾아서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을 쭉 동원해서 이제 그 길을 쭉 양쪽으로 쭉 펼쳐서 자기네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 그 현장에 들깨단 그 들깨밭이거든. 들깨를 수확한 다음에 말린 거. 쭉 묶어 가지고 세워놓죠. 언덕에 이거 세워 그 옆으로 쌓아놨어. 그냥 동네 분이 한 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들깨단을 열어본 건 아닌데 들어본 거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맨 밑에 빨간 색깔이 보인단 말이야. 들깨단.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는 들여다 보니까 걔가 누워 있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빨간 옷이 나와. 그게 빨간 옷. 그래서 그때 이제 신고되는데 비 오는 날 빨간 옷이라는 그 영화 모티브가 된 사건이 이 사건이고요. 선배님 그 특이한 수법이 여기서 이제 거들을 얼굴에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시 거들로 얼굴을 씌우는 것까지 있는데 이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권 또 이 직전에 이틀 전에 발생한 그 생존하는 부인도 거들 씌웠죠. 이 사건도 거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수법이 똑같은 똑같죠. 동일범이라 돼. 동일범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게 우산 손잡이로 음부를 마구 난행해 놓죠. 우산 끝으로 기본하게 척추에 다니까 우산 끝이 휘어져 버렸어. 맞습니다. 뼈에 부딪혀 가지고. 그러니 만약에 생존해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여자가. 이게 이제 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 우산 손잡이가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그리고 그건 이제 잡고서 이렇게 저 몸을 찌르니까 이게 꼭지가 끝이 휘면서 이것도 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범인이 거들 씌우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이제 난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난행.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체를 엄청 훼손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죽인 다음에 막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그리고 이제 보니까 브라우스로 이제 이렇게 좀 꽈서 교살 결국 목을 졸라서 살해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핸드백, 의류, 뭐 소지품 다 받고요. 여기서 이제 저 피해자도 근데 여기서는 혈액형이 B형이고요. 손수건에 타액 그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판정은 불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선배님 이때 이제 5차 때 제가 이제 저 파견 가서 심부름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홍량 사건입니다, 선배님. 저 5차 사건 여고생. 여고생이요. 1987년 1월 10일 날입니다. 1월 10일 날 8시 50분 밤 8시 50분경에 태안읍 황계리에 사는 그 이 피해자 홍량이 그때 고3이었습니다. 18살. 집에 들어오다가 행볼됐고 사체가 발견된 거는 그 다음 날 1월 11일 날 오후 1시경에 황계리 그 논에서 자신의 브래지어하고 목가리개 이게 목도리입니다. 이 천으로 양손이 뒤로 묶이고 양말로 재갈이 물린 채 이 집더미 사이에서 그 유기돼 있는 걸 발견했는데 역시 이것은 교살이고요.
논주인 최모 씨가 이제 경운기로 집단 싫다가 발견한 사건인데요. 이때도 맑은 날이었고 혈액형은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정액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혈액이 예, 사실은 브라스 끈에서 예. 어, 브라우스 끈에서 혈액형이 나오는데 그게 B형이었고 그 브라우스 예, 예. 끈에서 그럼 손에서 난 땀에 책. 의한 배설물, 아마 그랬을 책 같은 거겠네. 책. 예. 이게 특이한 수법은 이거 강간한 다음에 옷을 원래 상태로 입혀놨어요. 네, 맞아요. 이 여고생 같은 경우는 저 손을 뒤로 묶은 채는 옷을 못 입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살려줄 것인 양. 그러니까 범행하고 성폭행하고 살려줄 것처럼 옷 입어 해서 옷 입힌 다음에 살해하고 묶어.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그렇게 그것도. 봐야 돼요. 예,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장을 사진을 본 게 아닌데 뭐 대부분 써 있는 게 범인이 입힌 것처럼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범인은 못 입혀요. 스스로 입히게 하죠. 그러면 6차 사건을 선배님 가겠습니다. 6차 사건은 주부 방. 예, 1987년 5월 2일 날입니다. 밤 11시경에 태안읍 진안 1, 2에 거주하는 박모 씨 이제 주부입니다. 29살 먹은 여성인데 이제 아마 그날 비가 왔습니다. 이날 비가 왔어요. 밖으로 이제 우산 하나를 들고 남편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고요. 그리고 7일 만에 5월 9일 날 오후 3시경에 진안 1, 2에 있는 야산에서 자신의 블라우스 그다음에 브레이저 끈으로 또 러닝 셔츠로 이 목이 졸리고 상의가 벗겨진 채 추행당하고 이제 이 솔까지 단으로 이렇게 덮어놔서 은폐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역시 교살이고 혈액형은 이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이 사건을 상세히 좀 설명하자면은 예. 이 주부 이분이 남편이 그날 비가 예. 억수로 왔어요. 예, 그 예. 비가 그래서 그날에 이제 저 11시면서 남편이 올 시간이 됐는데 막버스로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150m 떨어지는 그 버스 정류장에 있어. 그걸 갑니다. 나갔어. 근데 남편이 11시 반쯤 도착해서 부인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비를 맞은 가운데 뛰어서 집에 들어가요. 집에 가니까 불은 켜 있고 부인이 없어. 처음에는 첫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 다음 날도 안 돌아가니까 혹시 요즘 여기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 갔을 텐데 그거는 그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이제 바로 파출소가 얼마 안 되거든. 거기가 수사본부가 약 300m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 뭐 전체 사건 중에 처음으로 경찰관들이 함께 합동 수색을 해요. 그 근처로.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체가 발견된 곳은 옛 소나무를 이제 가지를 쳐서 보통 무서우면 벌목이죠, 벌목. 그걸 묶어가지고 싸놓는데 그걸 경찰관들은 경험상 과거 이도 그랬고 숨겨놨으니까요. 혹시나 떠들면 그 속에가 우통이 벗겨진 채 이게 시체가 발견됐는데 바지는 추리닝을 입고 갔었거든. 슬리퍼라든가 우산도 찢겨져 가지고 있고 이게 버스 정류장이라면은 이 사이에 약 200평 되는 밭이 있어요. 네. 밭 건너가 산이잖아요. 야산이고 이 야산에 그 사체가 발견된 장소고 그 집이고는 불과 70m밖에 안 돼. 직선거리. 자기 사는 데는. 근데 발자국이 있어. 족적. 이 정류장에서 이 산으로 간. 그 여자 것으로 보이는 거 슬리퍼를 신었으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약하게 이렇게 나왔고 남자 것으로 보이는 건 좀 굵직굵직해 땅이 파였는데 아주 그놈이 운이 좋은지 우리가 운이 나쁘는지 몰라도 비가 많이 오니까 매몰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발자국을 찍었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 무너지는 거야. 내가 재보니까 245mm. 그거밖에 안 돼. 그건 에어리네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매립이 돼서 흙이 매립이 돼서 더 클 수도 있죠. 그렇지.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족족 채취를 못했어. 문양도 채취가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 과정에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 어마어마한 비가 왔던 거고 그 유일하게 족적이 있었지만은
족적이 불행하게도 비에 의해서 매몰이 되면서 족적 실추를 우리가 못했다. 이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범인의 윤곽도 모르다가 드디어 발자국이라도 나온 겁니다. 발자국이라도 그나마 족적 채취에 실패는 했지만은 실패했지만 그래도요. 예. 범인의 흔적, 예. 흔적을 유일하게 거기서 이제 예, 유일하게 뒤로 묶은 거는 똑같고요. 예. 근데 매듭은 이게 약간 6차 사건이 좀 앞에 사건하고 장소적으로 위치가 좀 틀리다라고. 오케이 맞아요. 네. 유일하게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봤을 적에 최초로 6차 사건이 그동안에 1, 2, 3, 4, 5차 사건 났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맞아요. 국도 저 건너편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 아니냐, 아니면 모방 사건 아니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아니에요. 참. 매듭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해하기 좋게 모방 범죄가 있다지만은 이 사건 형태로 봐서 수법. 근데 난 특히 내가 그 형사들한테 강조한 것은 그 매듭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매듭 맞습니다. 그 책에도 쓰셨죠. 예. 이 매듭을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항상 매듭을 내가 6개를 매듭을 예. 가위로 잘라서 그러니까 사진 찍고 묶인 부위 양옆으로 잘라서 매듭을 가져가신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매듭도 비교해 보니까 똑같고 동일하고 이 사건 역시 그때 비만 안 왔으면은 이렇게 글쎄 생각해봐요. 이 비가 장대비가 오는데 거기서도 성폭행을 할 정도로 이놈은 그런 놈이야. 네, 그런 놈이야. 다만 빨리 비가 오니까 거기서 오래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거기다 소나무 단 속에다가 그렇게 훼손도 들어오고 이렇게 설렁설렁 죽여서 갖다 놨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그 쓰신 책에 그렇기 때문에 우발 범죄가 아니다. 그거 말고요. 음. 우발이 어딨어요? 여기에 분류를 안 했지만 수여고 학생 사건이 납니다. 네, 예, 예. 왜 분류를 안 했어? 그 사건으로 내가 형사개정에서 쥐규해제가 돼. 예, 그 사건 압니다. 그 뭐 이 노하고 노정 누가 그 사건. 그때 선배님 고생하셨죠. 명. 예, 명. 근데 요걸 이제 이건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예. 분류가 안 됐으니까 그게 사실은 화성 사건이야. 네. 네. 그게 근데 그 당시에 그게 87년 12월 24일 날 그 학생이 죽은 거야. 네. 그 이제 이건 왜 그랬느냐? 지금도 그 가족들 내가 알지만은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은 애 오빠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어 집에. 근데 그 크리스마스 때 보통 케이크 가져가지 않아? 네. 케이크를 사오니까 그 여고생 그 아이가 이렇게 열어보고는 생크림을 찍어 먹었어. 이게 뭐 엄마가 노발대발하게 야 이놈아 얘나 오빠가 사온 것 가족들이 함께 먹어야지 야단치고 그러니까 애이 나가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추리닝 바르고 나간 거야. 예, 예. 근데 그게 신고가 안 됐어 일체. 근데 그게 12월 24일인데 그 당시에는 1월 시무식이 1월 4일 날 시무식. 1월 4일입니다. 88년 1월 4일. 1월 4일 날 아,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비상 소식이 내린 거예요. 예, 예. 시체가 발견됐다고. 예. 또 화성이야 또 왔냐? 아니 또 화성 또 나가야지. 어디 이번 화성 어디? 아니 수원 화서역이에요. 예, 화서역 부근에 야산이. 수원 화서동이거든. 예, 예. 뭐? 그것도 일단 안심을 했어. 예. 화서역이라면 화성 사건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갔더니 홍 사건처럼 똑같이 볕단으로 쌓여 있어. 볕단. 그게 1월 4일 날 그 논 주인이 공작 사건도 발견된 곳에서 논 주인이 예. 볕단 옮기다가 경운기로 옮기다가 이 사건도 경운기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 시체가 나온단 말이야. 여고생이죠. 예.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재갈 네. 똑같죠? 그 목을 얼른 갈고 근데 야 큰일 났다 이게 이 새끼 화성 놈이 여기까지 와서 이랬나? 그때는 화성 사건이 수원으로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쪽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예. 그 사건이 화성 사건으로 연결돼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끝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야산에서 스타킹하고 팬티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
예, 그 상태에서 강간 살해 이게 범행 수법이 거의 매우 유사하고요. 그러면 버스 이 차고, 사건은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사건도 범인이 연쇄살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왜 지금 9개를 묶어서 연쇄살인 사건이냐면 공식적으로 수사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요건 내가 억지로 이거 연쇄사건이다라고 꼭 붙일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또 수사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모든 걸 분석 판단해 본 결과 그놈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뒤에 나오는 7차 사건에서 예, 현장 근처에서 내렸거든. 예, 맞습니다. 기사가 그 고등동에 내려줬는데 예. 고등동 이 피해자가 고등동 살거든. 예, 여동생이. 예. 따라가서 거기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게 이제 7차 사건은 이제 안모 씨 사건인데 그러면 이거 가볼까요? 갑시다. 이게 이제 안모 씨는 그 54살이니까 뭐 중년 여성이죠. 88년 9월 7일 날 밤 8시 40분경에 화성 8탄면 거주하는 분인데요. 분식점 수원에서 분식점 일을 마치고 아들이 거기 하죠. 수원시 교동에서.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밤 9시 반경에 마을 입구에서 하차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다가 행방불명됐고 발견된 거는 9월 8일 날 그 다음 날이죠. 9월 8일 날 09시 30분경 가제리에 있는 농수로에서 이 두정부 머리 꼭대기 두정부라든지 안면부 이 목 부분 경부 그다음에 회음부에 이 피하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설골이 골절돼 가지고 목뼈가 부러진 거죠. 양말하고 손수건으로 재갈이 물려져 있었고 브라우스 이 소매 같은 데로 꽈 가지고 이제 이 교사를 목을 졸라서 교사를 했고 이건 이제 특이한 사건이 여기 그거 나오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도 이거는 그대로 그냥 그 차용을 했는데요. 여성의 질 내에서 복숭아 2개를 9조각 내 가지고 삽입을 시켜놨죠. 예, 이 사건이 이제 안씨 사건입니다. 이게. 예. 이게 복숭아 조각이라는 게 씨예요, 아니면 아니요 조각인데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가지고 가던 걸 범인이 이 피해자를 농락하고 나서 죽이고 나서 아까 과거에 4차 사건도 그랬고 또 일부 사건은 그랬듯이 그 음부에다가 꼭 네. 이렇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네. 난행을 하는 그 수법이 여기도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사건이 신고가 들어왔어. 예. 그래서 이게 골이 땡은 거예요, 사실은. 왜? 또 시작이죠. 과거 사건 해결도 못 해가지고 내가 내 책에서도 이거 과장 없이 얘기했지만 형사가 범인을 잡아야 형사지. 그래요. 이거 무슨 범인들 잡았죠. 이 지금까지 난 사건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내가 형사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자괴감 같은 거 느끼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났다고 그러는데 이건 바로 도경 형사과장이 나 빨리 나오라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네. 그래서 나왔어요. 이놈이 이거 지금까지 난 사건은 화성 태안면 일대에서 났는데 전혀 그 당시에 연쇄 사건 났던 데로부터 한참이죠. 8탄면이니까. 25km 되고 예, 8탄면이니까. 예. 수원역에서는 17km야. 그러니까 전혀 사건이 다르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엄청나게 뭔가 요 주변에서 났었거든요. 17km야. 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건 아이고 연쇄 사건이 아니더구나. 어디서 났다고 그러길래 다행이다. 가서 시체를 보는 순간 수법이 여기다 음부에 네. 복숭아 짜고 어떤 미친놈이 빨리 죽여놓고 그 강간해서 도망가야지 죽였으면 그 지랄하고 있어 그래. 그래 맞아요. 시간을 예, 예. 낭비하고 그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큰일 났어. 왜? 그 당시에는 이분 사건 나기 전에는 그쪽 방향으로만 2개 중대가 배치돼 있었어. 예. 기동대가 몇 시부터냐면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네. 기동대장 인솔하에 한 20-30m 이미 2인 1조씩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놈이 이리 온 거야. 옮겨간 거죠. 그럼 이놈이 어떻게 왔겠느냐 17km를 이놈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나 자전거를 타고 왔나 그럼 오토바이 자국이 있을 텐데 현장을 관찰하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걸 이제 눈에 띈 거야. 근데 누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그 사체가 누워 있는 현장은 논두 개울인데 비가 안 와서 말른 개울이야.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우리가 약 1m 50cm 정도 되면 높은 언덕은 거기서부터는 논이야. 네. 논에 높은 데 가서 보니까 논두덕에 유난히 한쪽 논두덕에만 풀이 한 30에서 40cm 서 있어. 네. 근데 한 논두덕만 풀이 이렇게 갈라졌어. 네. 사람이 지나간 거죠. 이상하다. 다른 데는 아닌데 꼭 사건 피해 사체 있는 데서부터 그래서 내가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니 약 350m 계속 간 거야. 근데 여기가 논두덕이야. 이게 논두덕에 갈래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내가 따라간 거야. 그런데 이렇게 350m 정도 도로하고 연결이 되네. 그게 도로 연결되는 거야. 그 여기 집이 동네가 없어요. 근데 누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축축해. 여기가. 여기 이제 이슬이 묻어가지고 따라가시면서 이슬 때문에 이게 갈라졌구나. 풀이 이슬이 조용히 오니까 이렇게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사람이 무겁게 지나가면 풀이 갈라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행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온 이 거죠. 간밤에 지나간 자리란 말이 이게. 밤에. 이놈이 일이 지나갔구나.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놈이 여기까지 와서 뭐 이 근처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뒀나? 아니다. 혹시 버스를 타고 택시 이쪽 방향에서 오는 거. 여기서 약 8km, 7km가 바란, 예. 어. 바란이죠. 바란. 예. 바란 읍내야. 시내 자.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갈 리는 없고 우선 버스를 만나보자. 수원시내 버스 정류장으로 간 거야. 경진여객이라고 경진여객이에요. 예. 그 차가 8시 여기서 막차인데 8시 45분에 여기서 출발해. 버스 대집에 있으니까 있죠. 다 있죠. 그 차가 그걸 왔다는 거야. 그래서 경진여객 사무실에 가서 어젯밤에 여기서 막차 수원시내로 들어온 차 어디 가냐고 간부가 데려왔어요 나한테. 강이야 그분이. 과 아무개양인데 둘을 데려왔어. 그래서 내가 상황 설명을 하고 혹시 어젯밤에 그 바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중간에서 거기서 사람 태운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어젯밤에 한 놈 태웠잖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범장이 그 총각 하나 태웠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됐다. 그럼 어떻게 태웠느냐 어제. 아주 또렷이 기억나기를 싸가지 없는 놈이 그 놈이 그러더라고. 그 여기다가 옷을 하나 팔에다 걸치고 여기서부터 막 손들면서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손을 흔들면서 그냥 갈까 봐서 옷 걸치고 이제 버스 오니까 막 손을 흔들으니까 세워줬죠. 태웠지. 예, 왜 버스를 세웠죠. 예. 태우니까 이놈이 딱 올라타더니 내가 운전대야 여기가 본네트고 근데 두리번두리번하다 여기 탁 앉는 거야. 옆에 그러니까 한 1m도 안 되지. 본네트하고 그 중간 사이에 두고 이제 딱 앉은 거죠. 그렇지. 운전기사분하고. 그래서 이 딱 타더니 행동을 그대로 어젯밤 얘기니까. 예, 그거 뭐 다 기억하죠 뭐. 그대로 기억하기를 그대로 내가 이게 응용을 해보자면은 딱 타더라는 거야. 타더니 뒤를 한번 싹 돌아보더니 한숨을 쉬더니 이제 뛰어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겠죠. 담배를 꺼내가지고는 담배를 딱 불고서 그게 마지막 담배야. 예. 근데 이거 담배 각을 구겨서 탁 내버리는 거야. 버스 안에다가 내버리고는 뭐 찾으니까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없거든. 아씨 담배불 좀 있어요? 라이터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한테. 그 강씨가 속으로 나한테는 진짜 그놈이 범인이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싸가지 없는 놈 젊은 놈 새끼가 나한테 그러고는 한 손으로 운전하고 탁 켜서 주었어. 이렇게 켜줬구나. 그게 그만큼 그러니까 그놈이 요렇게 담배를 물고 요렇게 담배불을 안 꺼지도록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쪽쪽 빠는 거예요, 담배. 빠는데 그때 보니까 시계가 전자시계. 전자시계. 전자시계가 시계 밑에가 까맣게 문신. 문신인지 밤톨만한 점인지. 점인지 있더라. 예, 있더라.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쪽 손에 봉숭아물. 봉숭아물을 들였더라. 봉숭아물.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손이 여기가 무거운 곳에 짓눌린 것처럼 이렇게 찢어졌다가 붙은 것처럼 상처가 있더라. 속상하게 이제 진술. 예. 가슴이 뛰는 거야. 네. 왜? 그 전사가 아까 얘기했던 여고생 사건이 그 어디다 내려줬냐니까 고동동 터미널. 근데 이 여고생이 그 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한 150m 정도 살아. 야, 이게 수원놈이구나.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때 그러니까 엄청 기대를 가졌지. 우선 고동동 동사무소에 가서 지금까지 그 아까 박모 여인 생존 박모 여인과 이 사람 얘기가 나는 당장 보면 안다 그 놈을. 얼굴이 가름하고 또 이 키가 168이나 될까? 165에서 170 사이. 그렇게 보는 근거는 비슷한 사람 키를 전부 재어보고 어. 또 엄량이 그 안내양 아니야. 들었을 때 자기 키하고 비교해. 엄량이 그 앞문 손님들 내리는 문에 이렇게 섰는데 그놈이 이렇게 엄량을 내려다보고 팔을 이렇게 짚고 있었거든. 내리려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68에서 170 미만 보면 호리호리하고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째져 있고 이렇게 눈꼬리가 째져 있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가름하고 이렇게 뼈조건이 이마가 약간 튀어나온 듯 특이한 것은 그 염량이 얘기한 거야. 자기 앞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다. 구부정하더라. 네. 이건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우선 BDTF를 가지고 형사들로 하여금 그 25세에서 35세 된 개인별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부 찍었죠. 각 동사무사님은. 예. 그래가지고 화성 사람들 전체. 우선 그것까지 연결시켰지. 네. 총 25개 동면사무소를 뒤타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2만 몇천 명을. 와. 25세에서 35세 미만 그 개인별 전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찍으면 인적성도 다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에 활용하느냐. 어제 찍은 것은 그 이쪽에다가 모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TV에다가 잭을 연결시켜서 강 씨한테 보게 하는 거. 강 씨하고 엄냐이가 앉아서 보는 거야. 거기다가 밥 시켜서 줘가면서 형사 거기다 한 1인을 붙여서 뭐 과일도 사다 줘가면서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잠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은 바로 화면을 중지시켜가지고 그 인적사항을 따가지고 예, 수사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형사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형사들이 이 사람을 가서 직업, 전과, 또 인상 특징 이런 것도 다 세분화해서 우리 규격에 맞는 그러니까 범인 적격자를 따로 골라서 다른 형사팀한테도 좀 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희망이야.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 이제 매일 전화 오는 거야. 수사본부장이 부국장으로 돼 있거든. 그때는 부국장이 경무관이. 그러니까 나도 신이 나기도 이제 모처럼 활기가 떼어져 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20일 가도 그게 그거고 갔다 오는 사람은 이 사람 대학생이고요. 아니란 말이야. 전과도 없고 내가 찾는 용의자 적격도 아니고 알리바이 다 깨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25개 면사무소 동사무소 2만 한 5천 명을 이 사람 그분들이 다 본 거네 둘이서. 그런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어떤 때 가보면 자요. 졸고 있죠. 화면은 지나가는데 맞아요. 열이 나가지고 말 이게 지나간 사이에 범인 지나가서 뭐 어떡하냐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선배님. 얼마나 잤어? 그러면 30분 잤어도 30분 거꾸로 잤다고 먹었어? 더 돌려야죠. 뭐. 한 10분 정도. 그러면 10분 정도 쓰면 내가 좀 확대해서 20분짜리까지 되돌려 놓는 거야. 되돌리죠. 30분 잤어도 10분 잤다고 그럴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2달간 했는데
한마디로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7차 사건에 정말 최고의 열정과 희망과 이걸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7차 사건 하고 얼마 안 됐는데 8차 사건이 터진 거야. 이게 그때 몽타주는 작성하죠, 선배님. 몽타주가 있잖아요. 그 몽타주를 그 그때 몽타주죠. 오케이 그 맞아. 이 기사 강씨의 강씨, 예. 진술을 토대로 전문가를 불러다가 예. 한 거예요. 그때는 그렸잖아요, 펜으로. 이거 지긋지긋하게 붙이고 댕겼습니다. 그렇지. 진짜. 그게 눈이 좀 찢어졌다 예, 그래서 눈 째지고요. 이거 진짜 지긋지긋하게 많이 붙이고 댕겼어요. 이거 이걸 그게 가지고 있네. 네. 솔직히 넌덜머리가 나. 이게 그 안씨 같은 경우는 상체만 나체로 했고 치마 팬티 벗겨가지고 가슴 위에 올려놓고 치마만 입혀놓고 복숭아 9조각 이렇게 그 삽입시켰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한편 그 기사가 이게 어저께 여기다가 이 봉숭아물을 들였더라. 그래서 피해자 피야 피. 피해자 피. 왜냐면 복숭아 깎고 아하. 집어넣어서 근데 그걸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피. 근데 봉숭아 물로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고 근데 있었잖아요. 다만 형사들이 차관에서 수사할 적에 봉숭아물을 꼭 봐라. 그랬을 적에 만약에 그런 놈이 나온다면 그때까지 봉숭아물을 가지고 있는 놈은 범인이 아니죠. 근데 이건 피야. 그러니까 피해자를 그 음부 난행으로 그럴 적에 피가 묻은 게 여기 손가락 여기에 손톱에 묻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8차로 가는 건데 90년 11월 15일 날입니다. 90년 11월 15일 날 오후 4시 50분경에 태안은 능리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14살. 아, 이거는 진짜 가슴 아파요. 이때 제가 이제 갔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고 학교 갔다 와서 친구 이모양하고 쭉 걸어서 뭐죠 그게 이렇게 터널 같은데 거기를 통과해서 쭉 나와가지고 터널 통과하자마자 이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차도까지 이제 온 거 지하차도 그 와가지고 5시경에 헤어지고 혼자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5시 반경에 행방불명됐고 그 다음 날 11월 16일 날 09시 50분경에 태안의 병저몰이 삼성 석재공장 뒤 야산 7분 능선에서 브레이저 제갈 이제 블라우스하고 스타킹으로 교살돼 가지고 뒤로 묶여 있더라고요. 팔하고 이 양 발목하고 이게 뒤로 이렇게 연결돼서 결박을 해가지고 묶어 있는 상태에서 두 정부의 타박상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잔인해집니다. 좌우측 그 유두 부분에 면도칼로 한 10여 회 정도 근 상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성기 손상이죠. 그 볼펜하고 수저하고 포크 같은 거를 삽입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그 직전에 안시 사건처럼 이제 음부에다가 물건을 삽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여기서 나온 것도 B형이고요. 교살이고 마을 사람들이 이건 수색하다 발견됐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요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성 사건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잔인한 사건 같습니다. 이게. 나는 예,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예. 이 형사로서의 그 무능함, 자괴감 느끼죠. 예. 이런 건 처절하고 야 내가 형사 맞냐? 네. 이 어린아이가 왜 이 시체를 봤을 때 그러면 아까 그 면도칼로 그었다고 네. 생활 반응이 없었어. 죽은 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시다시피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혈액이 많이 나오죠. 혈압으로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딱 면도 날이 지나간 자리는 만큼 비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면도날은 이 학생의 필통에서 잤고요. 그렇습니다. 도르코 면도날로. 그리고서 그 다 죽여서 특히 이런 난 이걸 내가 솔직히 이걸 내가 이제 정리했을 때 이거 울었다고 얘를 이것도 얘가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양평에서 이 4명 일가족 살인사건 수사다가 이 자동차 극장에서 우리 형사하고 가서 이걸 보다가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예, 살인의 총 살인의 영화에 총에. 그대로 나옵니다. 뒤에 밴드 붙여주고. 손발이 이렇게 네. 뒤로 묶였어 이렇게 네. 그 돼지 묶듯이. 그러니까요. 발하고 손하고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동차 극장에서 엄청 울었어. 옆에 형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지 않도록 의자를 제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왜 졸리세요?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요. 어저께도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게 내가 형사가 맞냐? 이건 정말 형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하고. 그때는 강력주임 때거든 더더구나. 그래서 이걸 이놈 꼭 잡아야 되겠다. 9차죠 뭐. 하여튼 이거는 뭐 1차, 2차, 3차는 우리 선배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뭐 이 차수를 계산한 건데 91년 4월 3일 날 오후 3시 30분 이 동탄면 반송리에 거주하는 권 여인입니다. 69세예요. 맞아요. 수원시에 살고 있는 장녀 홍 씨 집에 있다가 4월 3일 날 밤 8시 20분경에 이제 그 수원 임광 아파트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요. 그리고 밤 8시 50분에 동탄면 오산리 노상에서 하차해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행방불명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4일 날 9시 30분경에 자기 집 앞에서 한 150m 떨어진 야산에서 추행당한 채 살해돼서 발견되는데 교살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족접도 2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감정이 불가능했고 정액은 이제 뭐 B형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수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동일범 소행이 아닌 걸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1차에 이완이 한 살 먹은 사람을 예, 71세. 예. 그 범행 상대가 비슷한 나이라는 점과 예. 이 그 질레에다가 예. 저기 집어넣었잖아. 양말을 집어넣었어. 삼립을 했어.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를 이 장소는 동탄면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경찰 배치도 안 됐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장소를 아까 17km 넘어간 가지에서 그 다음에 저 화서역 앞에서 화서 수원 화서 그리고 시간을 좀 땡겨서 여기 동탄. 여중생 사건 그거 이런데 아주 머리를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동탄면에 오산리. 아예 여기는 경찰력이 비치지 않는 곳이야. 거기는 아예 배치가 안 됐었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놈이 심사숙고를 해서 범행 장소로 골라가지고서 이 마지막 사건을 한 거예요. 선배님 생각은 이것도 동일범이요. 그 동일범의 소행으로 본다. 생각해봐요. 예. 69세 이 노인을 누가 성적 충동을 느끼겠냐고. 그 범인의 이완이 1차 사건 때 누가 71세. 그것도 아침 5시 경에. 맞아요. 아침 5시에 경에 정상적인 눈 같으면 그 노인한테 성욕을 느끼겠냐고. 그런 면에서 69세인데 객체가 범행 대상인 객체가 똑같다. 그리고 장소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음부에다가 그 한 그걸 수법. 거. 그래서 나는 동일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검출된 유전자가 그 앞에 사건의 유전자랑 다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언론 얘기니까 아하. 다만 정액의 B형 반응만 나왔지 이게 다 유전자 검사했다고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과학 수사에 도출된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학적으로 증거도 부족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연쇄 살인 사건 이 용의자로서의 적격, 그러니까 용의자로서의 가칠 자격이지. 예. 그다음 우선 이걸 꼭 염두다. 키가 168 정도. 예. 다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67에서 170 정도. 예. 하되 몸은 호리호리하고 예. 얼굴은 갸름하며 양 눈꼬리가 약간 짙게 짙게 올라갔고 올라갔다. 머리는 스포츠형. 물론 가로 열고 86년과 87년 사이에 스포츠형이다.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그때 당시 스포츠형이 유행하던 건 아니죠? 대체로 장발 유행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분한테 들은 얘기가 그분이 인용하기를 방위 소집자처럼 짧더라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방위병.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미 공군 부대가 이제 십자 쪽에 있다. 예. 거기 방위병들이 예. 있었거든. 예. 그것도 조사하고 그랬다고. 다 했잖아요, 그거. 예. 그래 이제 머리 스포츠정 그리고 상반신이 약간 구부정. 이건 가로 열고 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공통된 진술이다. 네. 뭐 염두더라. 그다음에 이놈은 꼭 담배를 핀다. 담배 핀다. 그리고 그 버스 기사 강 기사가 꼭 주장을 해. 싸가지 없는 무새끼. 침을 탁탁 뱉더라. 예, 그것도 지능 묻은 그 발을 본네트 위에다 탁탁 올려놓고. 침을 탁탁 뱉더라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박모 여인이 예. 예, 요가하면서 계속 침 뱉었죠. 씨발 예, 이게 다른 그거는 거지. 습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고 예. 그리고 이놈은 단독 범행이다. 절대 두 명으로 보지 말아라. 예. 그리고 적고 있지. 그리고 참고하되 꼭 절대는 아니다마는 비형 가능성이 있다. 비형. 이 모든 자료에 비형 비형이 제일 많았어요. 나오잖아. 예. 그래서 또는 편부 또는 편모 양부모가 슬화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편부 내지 편모 슬화에서 문제아로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들겨 맞고 또는 학대. 아버지가 술꾼이고 노동자로서 맨날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그리고 엄마한테 폭행당하고 또 엄마가 없어져 가지고서 여자들에 대한 이런 그 분노. 분노. 그래서 그리고 단독 생활을 즐길 것이다. 이놈은 동네 가서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 혼자 있을 적에 조용히 남들 볼 적에는 그집 총각 얌전한 청각. 얌전해. 이렇게 그리고 즉 단독 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일 수도 있다. 왜? 보통 막 위성적인 놈은 폭력배는 할지언정 그래 맞아요. 내성적인 놈은 꽁 네. 머리 쓰거든.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 여성에 대한 증오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자기 모의 영향일 수도 있다. 또 노동 등에 종사하는 직업이 이런 종사했던 자 내지 종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과가 있대 대여성 범죄 전과일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성폭행이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이지 옛날에 강간 뭐 이런 것들이 강간이죠. 그리고 주변과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욕설과 침을 자주 뱉을 수도 있다. 이건 박모 여인과 버스 기사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침을 택택 뱉는 거는요 평상시에 습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좀 챙겨봐라. 그래서 내가 이걸 그 당시 예. 우리 팀 형사들한테 예. 이걸 공의 꼭 해줬다고. 네, 소장님 저 이 책 잠깐 봐도 돼요? 이거 소장님 쓰신 책이죠.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절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끝나지 않았자냐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라고 했다고는 네. 내가 현직에 있는데 이건 추억이라고 한단 말이야. 네. 실제로 그 이전에 이거 살인의 추억 영화가 나오기 한 1년 전쯤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좀 이게 시나리오대로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살인의 추억이라고 돼 있어. 네. 난 추억이 아니다. 내가 현직에 있는데 그때는 현직에 있어. 2003년도에도 도경 아시다시피 도경 강력회장이면 경기도 내 강력 사건을 아침에 모두 보고서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양평에서 났다. 어디서 났다. 강간치상 내지는 강간살인 무슨 성폭행 사건이 나면은 그 인상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 꼭 물어보지. 그러면 키가 얼마나 되냐. 혹시 85년도에서 90년 사이에 화성에 수원 쪽에 가서 꼭 연계해보죠. 저 살인 흔적이나 네. 직업까지 본 일이 있느냐. 참. 그러면 물어보고 연락이 오면 내가 나가보는 거야 직접. 그게 못 잊었다는 얘기예요. 사건 났다고 하면 거기다 꼭 습관적으로 지금도 네. 수법이 비슷하다 아니다 이런 거 네. 찾게 된다고. 나는 내가 아마 어떤 사명감 같은 거 타고나면서 너는 그 형사를 해라 아마 이렇게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이 형사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사명감이라는 말이 계속 진짜 올라왔거든요. 형사는 네. 사명감이 없다고는 정의감과 사명감이 없다고는 형사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세상에 정의가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형사다.